고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강한 세력으로 내륙에 상륙하는 데다 역대 최강 태풍인 매미와 경로가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태풍 마이삭 현재 어느 정도의 세력이고 이동 경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한 190km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매우 강단계를 보이고 있고 강풍 반경은 350k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는 어제와 발표된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북상 속도가 다소 빨라졌습니다. 현재 태풍은 시속 한 20km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시속 한 30km 속도로 우리나라에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남해안에 접근하는 시간 그리고 상륙하는 시간이 조금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이면 이 제주도에 태풍이 가장 최근접을 하겠고 네. 그리고 남해상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오늘 자정쯤에는 이 경남 해안에 접근을 해서 새벽 1시에서 한 2시 사이에서는 이 경남 해안에 태풍이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태풍 경로대로라면 이 상륙하는 예상 지점은 거제나 통영 부근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벽에 태풍이 영남 내륙을 관통을 하겠고요. 내일 아침 6시에서 7시쯤이면 이 태풍이 강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이제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고 또 마찰이 생기면서 태풍이 급격히 약화하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한 세력으로 상륙을 하기 때문에 내륙을 관통해서 빠져나갈 때까지도 세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바비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이 현장 연결해서 보셨듯이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미 영향권 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비바람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지역별로 이 고비 시점도 짚어볼까요? 네,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미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서귀포 지기도에서는 이 초속 35m의 돌풍이 관측이 됐고, 그리고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서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태풍에서 북상하는 태풍에서 밀어올린 이 열기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찬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1차적으로 태풍 전면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에도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에는 이 충청과 강원 남부 지역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가 되겠고 내일 새벽쯤에는 이 서울과 강원 북부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까지는 제주도가 가장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사이가 남부지방 그리고 내일 오후까지가 이 중부지방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면 태풍이 강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텐데 강원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 동해안을 따라서 북한 지방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이 태풍에 동반된 이 강한 바람이 이 백두대간에 부딪히면서 오후에도 강한 비바람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강원 동해안 지역은 이 태풍에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일 밤까지는 계속해서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특히 이 태풍 매미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가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이 매미보다 더 강력한 겁니까? 네, 이번 태풍 마이삭은 역대 최강 태풍이라고 불리는 2003년 태풍 매미와 경로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매미가 당시에 상륙했을 때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 정도였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이 상륙할 때 예상되는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미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거의 매미와 비슷한 세력으로 한반도에 북상을 하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도 세력이지만 이 관통하는 경로 그리고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영남 내륙을 관통하는 경로도 매미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미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기상청도 태풍 매미와 비슷한 정도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 중심에 가까운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18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큰 바위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고 네. 이 달리는 기차도 쓰러질 수 있는 이 바람입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40m,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144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지난 태풍 바비와는 다르게 많은 비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이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많은 수증기가 백두대간에 부딪히면서 폭우구름이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2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사태, 축대 붕괴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특히 태풍이 관통하는 영남 지방은 태풍 중심에 있는 나선형으로 된 폭우구름이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에도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일 발생도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백중사를 기간이라고 해서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안가 주변 분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이번 태풍이 북상하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게 바로 폭풍 해일입니다. 일단 태풍 중심부에는 강한 상승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면 그 주변의 바닷물을 1m가량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데 오늘부터 5일까지가 백중사리 기간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바닷물이 더 높아지는 기간, 대조기에 해당합니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바닷물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건데요. 따라서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매우 높은 물결이 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최고 12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 파도면은 건물 3층 높이로 들어오는 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으로는 침수 피해가 무엇보다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또 만조 시각입니다. 지금 경남 해안 지역으로는 만조 시각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만조 시각인데 이 시각에 태풍이 지금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조 시각과 태풍이 또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 쪽으로는 이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태풍 매미가 북상할 당시에도 이 폭풍 해일이 발생하면서 이 경남 해안 지역으로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 때도 이 폭풍 해일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태풍 마이삭도 무엇보다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또 이 해외 기상청들과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상청이 조금 더 동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태풍 마이삭의 경로를 두고 각국의 예측이 좀 아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 상륙이 한 10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미국과 이 한국의 이 태풍 경로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기상청은 여전히 태풍이 상륙이 이제 경남 해안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태풍 상륙이 전남 해안이 될 것이다. 이후에는 영남뿐만 아니라 이 강원도까지 관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상청이 이제 경남 해안으로 태풍이 상륙할 것이다라고 고수하는 이유는 지금 한반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서쪽에 자리한 이 건조한 공기가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좀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태풍이 이 동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세력이 약화하는 게 조금 느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태풍이 강한 세력으로 북상을 해서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태풍이 좀 더 북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북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진로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후가 들면서 이 그러니까 태풍 북서쪽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남하를 하면서 태풍이 좀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북서쪽에 자리한 건조한 공기의 개입으로 이 태풍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기상청의 예측이 좀 더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진로가 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태풍 마이삭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 태풍, 10호 태풍이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젯밤 9시죠. 이 태풍, 10호 태풍, 이 하이선이 이 괌 북쪽 한 800km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도 이제 진로는 발생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기상청 예상에 따르면 이 10호 태풍 하이선은 주말쯤 일본 남해상에서 북상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는 일요일쯤에는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선이 발생한 해역도 지금 올해 태풍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해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바다에 많은 열에너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하이선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바다에서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상륙할 때 태풍의 세력이 매우 강해서 강단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태풍이 상륙한 이후에 태풍이 남해상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부 해외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규슈 지방을 상륙한 뒤에 남해상을 지나서 한반도에 다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향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 태풍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지를 한번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고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쯤이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영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앞으로 11호, 12호 태풍도 한반도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는 한반도에 태풍의 길이 열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0월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태풍 마이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